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자주포 진화의 끝판왕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1999년 첫 시제품이 등장하였고, K9A1 자주포는 2018년 8월 20일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K9 자주포 전량을 20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까지 개량 계획이 있으며, K9A2 자주포는 2020년 말부터 전량 K9A2로 개량을 본격화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K9 시제품이 등장한 지 20여 년 만인 2018년 8월 20일 K9A1 자주포가 경기도 포천 포병여단에 첫 배치된 이래 불과 2년여 만인 2020년 말까지 첨단 기술이 추가 적용된 K9A2 자주포로 성능을 완전히 개량할 것으로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조만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자주포도 나올 기세입니다. 한국 육군은 계획대로라면 K9 자주포 전량을 2020년대 중반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K9A1 사양으로 개조할 계획이었습니다. 개량 완료 시점이 좀 더 유동적인 이유는 개량 과정 중에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인데, 하나 디펜스는 기술 확보로 5년 정도 앞당긴 2020년 말에 K9A2 사양으로 개량된 자주포를 등장시키겠다고 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현대전은 화력이 우세한 쪽이 전투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장거리 정밀 타격 기술 발달로 화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장사정포 전력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한국 육군의 포병 화력은 전면전 시 대화력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육군이 자주포 전력을 꾸준히 증강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의 대남 전면전 전략은 7.1 전쟁입니다.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방사포 등으로 전쟁 초기 기선을 제압 후 미군이 한반도로 정원되기 전 7일 안에 정규군을 투입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즉 개전 초 대량 포격으로 우리 측 주요 군 시설과 목표물을 파괴하여 최단 시간에 페바 최전선 전투지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 공군은 중심지역 타격 임무와 대화력전에 주력해야 하고, 해군은 제해권 장악 임무에 주력하게 되므로 개전 초 육군은 지상 전력만으로 북한군의 주력을 방어해야 되므로 초전에 적 화력을 박살낼 포병 전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할 만한 한미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CAS는 공군 특성과 주임무를 생각할 때 개전 초기 수일 동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군이 개전 초 적 공군 방어와 동시에 적 주요 시설을 타격, 제공권을 먼저 장악한 후 지상 지원 임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 개전 시 CAS 할당은 한미 공군의 약 20%의 쏘띠를 할당하고 있으며,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 CAS 전력을 페바 이북 지역 타격은 제한됩니다. 때문에 지상군 화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K9 자주포의 지속적 개량과 현대화, 화력 증강은 필수적입니다. K9A1으로 개량한 지가 얼마 전인데 2020년 연말까지 K9A2 개량을 완료한다고. 애초에 K9A1 양산이 K9 생산이 끝나는 2019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2018년 8월부터 A1 사양을 적용하였고, 출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창정비를 통해 개량하는 작업을 벌이고 곧장 신규 생산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K9A2의 개량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 신형 자주포 사업이란 2020년 4월 4일 국내 모 언론의 밀리 기자는 하나 디펜스가 K9A1 후속 K9A2 자주포를 2020년 말에 등장시킨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존 K9A1의 성능은 최고 속도 67km, 최대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분당 6발에서 8발, 탄약 적재량 48발, K10 탄약 운반차, 탄약 적재량 포탄 104발입니다. 그리고 K9A2의 눈에 띄는 성능은 발사 속도를 기존 50% 향상시키고, 반자동이었던 포탄과 장약 장전, 신관, 시안, 장입을 완전 자동화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K9A3 버전이 운용 병력이 없는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완전 무인화를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노출된 대로 2020년 말부터 K9A2가 정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올해 하반기에 실전 배치가 아닌 아마도 시제품일 가능성이 높죠.
보통 한국은 신무기 체계가 도입되면 테스트 기간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는데 이는 하절기, 동절기, 혹한기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야전 테스트도 거쳐야 하죠. K9A2 자주포가 목표하는 안정성과 지속 발사 속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특히 약실, 냉각 시스템과 차세대 모듈 장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세대 모듈 장약의 생산 시기는 2028년으로 실전 배치는 빠르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K9A2에 사용될 차세대 모듈 장약이 빨라도 26년, 늦으면 28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자연히 K9A2의 실전 배치도 이 시기점으로 예상할 수 있죠. 따라서 K9A2 차기 자주포는 기존 K9 자주포 차대에 완전 자동 포탑 탑재로 운용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며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 변경과 둔감 장약 적용, 장약 장전 자동화로 기존 6발에서 8발의 3분간 최대 발사 속도를 10발에서 12발로 끌어올려 목표 성능이 미국이 개발했던 크루세이더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지속 사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강선 네모모 코팅 도금 기술, 주태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 주태 기술이 적용되며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한 포탑 원격 제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9A2 자주포의 핵심인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은 2016년 10월에서 2021년 9월까지 자동 장전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같은 기간에 모듈형 단위 장약 D종을 개발하는 둔감화 단위 장약 기술 확보로 조 모듈 1, 2호를 신규 개발하여 근거리 사격이 가능하게 하고, 이원화된 155mm 화포용 추진 장약을 일원화한 고호 모듈 3호에서 6호 단위 장약 개발로 장약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저민감 추진체를 개발해 추진 장약의 둔감 특성을 확보하여 장약 취급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K9A2에 적용될 포신 마모 수명 증대 사업도 2016년 10월에서 2019년 9월까지 개발을 진행하였고, 발사 속도 증대 대응함과 동시에 작전 운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확보하게 됩니다. 즉 기사에 등장한 2020년 하반기 K9A2 자주포 개량 완료 소식은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 획득이나 시제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K9A2 자주포는 정말 분당 9발에서 10발의 발사 속도가 가능할까요? K9A1 자주포는 분당 6발의 속도로 3분간 지속 사격을 수행하거나 약실 냉각 없이 분당 2발, 2시간 이상 지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는 스펙상 재원을 넘어 실제 시험 사격에서 세계 최고의 속사 능력을 직접 보여줬었죠. 1997년 시험 발사에서 59.74초에 12발, 1분 47초에 20발의 발사 속도를 직접 인정하였고, 고속 사격 능력을 최대로 발휘했을 때 12초 안에 5발의 고속 연사가 가능하고, 지속 사격 능력은 2시간 이상 분당 6발을 입증하였고, 24시간 꼬박 발사 지점 간 이동 및 보급 등 37개의 표적에 30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도 기존의 작전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스펙상이 아니라 공개 훈련장에서 직접 사격을 하면서 촬영하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펜저 하우비츠와 동급 수준의 발사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주포가 바로 우리 육군의 K9A2입니다. 그런데 발사 능력 목표치가 펜저 하우비츠의 성능에 근접하더라도 사실 문제는 역시 약실 냉각에 있습니다. 기존 K9A1이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3분간 유지 가능하고, 약실 냉각 과정 없이 지속 발사 속도가 분당 2발에 불과한 이유가 약실 가열로 모듈 장약을 넣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펜저 하우비츠가 속사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약실이 가열된 상태에서도 폭발 위험이 없고 고속 사격이 가능한 둔감 모듈 장약 DM72, DM92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DM72나 DM92 둔감 모듈 장약은 RPG 대전차 로켓에 피격되어도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자주포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이 때문에 국가연에서도 독일의 DM7이나 DM92와 비슷한 성능의 국산 모듈 장약을 개발하여 지난해 아덱스에서 공개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K9A2 자주포는 전용 둔감 모듈 장약 적용으로 분당 9발에서 10발, 최대 12발까지 최대 발사 속도를 갖추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12.7mm 중기관총이나 RPG에 피격될 시 폭발하는 K676 모듈 장약 양산이 2025년에 양산 종료된다는 점과
K9A2 자주포에 사용될 신형 둔갑 모듈 장약이 2028년부터 양산되기 때문에 재고로 남을 기존 K676 모듈 장약의 사용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장 수명이 30년이나 되는 기존 K9용 모듈 장약 K676을 사용하기 위해 약실 냉각 장치 개발이 필요한 이유죠. 국산 둔감형 모듈 장약 개발로 K9A2 자주포의 발사 속도가 크게 향상되겠지만 2028년부터 양산인데, 즉 저장 수명이 30년이나 되고 2025년에 양산이 끝나는 기존의 K676 모듈 장약으로는 K9A2가 2020년대 하반기에 등장해도 장시간 고속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모듈 장약인 K676을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국가연구와 하나디펜스는 약실 및 포열 냉각 장치 개발을 결정했고, 약실 냉각 장치 개발은 현재 결정만 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미정이며, 포열 냉각 장치는 크루세이더 자주포가 적용됐던 포열 주변으로 냉각수 관로를 설치해 열을 빼주는 방식과 러시아의 ES-35 자주포처럼 약실에 직접 냉각수를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기존의 K9A1이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발사 지속 능력이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완료하면 한국 육군 포병 화력의 증대는 물론이고 지상 무기 체계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20년인 올해 말에 K9A2가 전체 개량이 완료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K9A2 자주포 등장은 늦으면 2028년 이후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며, 그리고 이 시기쯤에는 CP20mm급 탄도 수정 신관과 100km급 사거리 연장탄 개발도 끝나기 때문에 K9A2 자주포는 미국의 차기 자주포에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